체코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진 한 의료대학병원, 많은 환자와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는 이곳이지만 어째서인지 의사회의장에서는 싸늘한 분위기가 풍겨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십 명의 의사들은 물론 병원장까지 불러 모은 한 체코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기 무섭게 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병원장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제정신이냐는 말과 함께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세레도바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체코의 대학병원은 체코에서도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인 것은 물론 그만큼 치료비도 높게 측정되는 그러한 대학병원인데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은 병원의 규모에 비해 실력 있는 의사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는 물론 입원한 환자들마저도 병원의 입원 생활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폭주하던 그런 의료사고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병원장님께서도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환자에 의해 파산 직전의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고, 실제로 병원에 근무 중이던 몇몇 유능한 의사들의 급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들을 강제고하기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지금 저희 대학병원은 체코에서 제일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입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천 명의 환자들이 몰려드는 체코 최대의 의료병원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의 남자친구와 공무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던 의료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각각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의료인으로서의 장래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의료인으로 만들기 위해 체코에서는 꽤 실력이 좋은 학교들에 저를 보내셨고, 최종적으로 저는 체코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료대학에도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저를 의료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지급해주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저 자신도 자랑스러운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한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처음 입학한 체코의 의과대학에서 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라는 타이틀을 원하는 심리를 가진 학생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이죠. 환자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고 남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아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던 학생들은 몇 명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와 같은 심장과에서 공부를 하던 지금의 저의 남자친구 해리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리슨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요. 해리슨은 주위에서 꼭 한 명씩 있던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엄청난 결과물을 보여주던 의사로서의 재능이 풍부한 친구였고, 자신 또한 그런 모습을 잘 아는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그저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러한 해리슨의 모습에 꽤 당당해 보이는 매력을 느꼈고, 실제로 의료적 지식이나 실습들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해리슨에게는 배울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러던 중 저희 의과대학에서는 각 과에서 2등까지에게만 부여되는 한국으로의 의과대학 교환학생 신청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고 그들의 지치지 않는 정신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높은 등수에 들지 못해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으로의 의과대학 교환학생 기회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해리슨에게 돌아가고 말았죠. 하지만 해리슨은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던 한국으로의 의료 교환학생 기회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멍청하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은 체코보다 못 사는 나라인 한국으로 의료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신은 한국에서 전혀 배울 것이 없는 높은 실력을 갖춘 의료인이라며 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저를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었음에도 저에게까지 한국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미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다녀오며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고 있던 저는 곧바로 해리슨에게 한국의 의료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심장 분야에서는 미국도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나라라고 현실을 말해주었지만 해리스는 코웃음을 치더니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해리슨과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고 결국 이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리슨에게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경험해보지도 않은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해리슨이 당황스러웠고,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수술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자신의 실력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꼴사나워 보였죠. 그렇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약 5년이 넘는 시간을 전문에 공부를 하고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던 저는 마침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제가 그토록이나 바라던 체코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곳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또 다시 정식 의사가 아닌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드디어 환자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하루하루 기대에 부풀게 되었죠. 특히 저는 저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레지던트 동기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수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하는 동기들과는 하루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대학병원에 처음 출근해 동기들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에 출근한 날 저는 아주 익숙한 실루엣의 뒷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저와 아주 잠깐 연인 사이로 지냈던 해리슨이 저의 유일한 동기로 저와 똑같은 대학병원에 입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해리슨은 저를 보자마자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색한 악수를 건넸고, 저 또한 어차피 이제는 같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봐야 할 사람인데 쿨하게 생각하며 그의 악수를 받았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식적인 의사도 레지던트도 아닌 사실상 인턴에 가까웠던 막내 의사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오랜 기간 경험이 있던 간호사분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저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사실상 병원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며 수술 연습을 하거나 의료 지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부터 점점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사고에 대한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하더군요. 대학병원에 들어오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곧바로 병원장님의 지시 아래 의사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병원은 부족한 의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 저와 같은 신입 의사들을 아무런 실전 수술 경험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조차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수준의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체코에서는 꽤 실력 있고 유명하다고 알려진 대학병원이었지만 소문과 달리 병원의 내부 실태는 쌓여있는 의료사고의 소송들로 제대로 된 보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병원이었죠. 문제의 해결법은 단순했습니다. 실력 있는 유능한 의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의료 장비를 구매해 올바른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수술실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병원장님은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할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사들만 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저희 대학병원을 오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해리슨이 병원에서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 당시 병원에는 현장에 투입할 의사들과 장비가 부족해서 인근 병원에서까지 없는 의사 인력을 끌어모아 병원의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었는데 저와 똑같은 신입 의사인 해리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마주치지 않았겠거니 생각했지만 해리슨은 한 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전혀 볼 수 없었죠. 휴대폰 번호까지 지워버렸던 저는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저의 선배 의사분께 해리슨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을 건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 2개월간의 무급여 휴가를 신청했다면서 어디로 갔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뿐이었죠. 그 누구도 해리슨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더욱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가 그렇게 무급여 휴가를 받고 그만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그렇게 무급여 휴가를 받고 그만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슨이 사라지고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 전체의 안내 방송으로 시간이 있는 모든 의사들은 회의장에 모여달라는 긴급한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제가 입사하고 몇 번 겪어보지 않은 회의장 출석 통보에 저는 곧바로 회의장으로 뛰어갔고 또 다른 의료사고가 생긴 것일까? 라는 조급한 마음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분들도 한 분 한 분 모이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병원장님까지 참석하시면서 수많은 의료인이 회의장에 모인 상태였죠. 그런데 그 회의장에 제일 마지막으로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의사는 바로 해리슨이었습니다. 해리슨은 한눈에 보아도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전에 해리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진지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해리슨은 저와 같은 미팅 참석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발표를 하려는 스크린 포인터가 있던 회의장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군요. 놀랍게도 회의를 주최한 것은 저와 같은 신입 의사에 불과했던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해리슨이 약 3개월 동안 한국으로의 대학병원 출장을 다녀온 기록들이었죠. 알고 봤더니 해리슨은 병원장님과의 10일 면담을 통해 현재 병원에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수많은 나라들 중 의료 시스템의 최고로 알려진 한국으로의 비밀 출장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이 보여준 자료들은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것들 뿐이었죠. 해리슨은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실제 보조의사로 근무하며 겪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며 현재 근무하는 체코의 대학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수술 기술은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또한 지금의 체코 대학병원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죠. 실제로 해리슨은 발표를 위해 한국의 몇몇 의사분들을 직접 회의장으로 모셔왔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한국의 의료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까지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분들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수술 시연회에서도 엄청난 수술 기술을 보여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병원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한국의 의사분들이 보여주는 수술의 진행 단계나 기술들을 보시면서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고 놀라는 듯한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해리슨은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환자 병동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실내 공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은 한눈에 보아도 깔끔한 것은 물론 환자들이 정말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냉난방기는 물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 병실은 저게 정말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많아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해리슨은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받아야 된다며 실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처음 해리슨이 신입 의사라고 무시하던 경력 있던 의사분들도 점점 해리슨의 말에 집중하고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직접 체코로까지 와주신 한국인 의사분들은 해리슨의 회의가 끝난 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몇몇 수술들에서 직접 또 다시 시연을 해주시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럴수록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저희 병원은 병동을 반으로 나눈 뒤 수술실과 환자실은 물론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 배선 작업까지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대학병원 환경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전에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은 물론 환자용 침대까지 너무나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병원장님께서는 한국의 의료시설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거리낌 없이 돈을 투자하셨죠. 특히나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저희 병원에서 머물며 수백 가지의 수술들에 대해 직접 섬세한 기술들을 추가로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1년에 1번씩 정기적인 의료 미팅을 가지자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병원의 모든 부분을 고쳐나갔고 특히나 한국의 의사분들께 수술 기술을 배운 현장 투입이 가능했던 체코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저희 병원은 전과 같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발생하던 의료사고도 더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실력 있는 대학 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와 해리슨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평소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던 저는 해리슨과 함께 한국의 대학 병원으로 기술 면담, 미팅을 정식으로 참가하는 한국으로의 고정적인 출장 인원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체코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선진국 한국의 의료 기술을 더더욱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 때문인지 저는 해리슨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잦은 한국 미팅으로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다는 것을 확인한 저와 해리슨은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대학 병원에서 근무할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고, 정식적인 수술을 담당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한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도 최고의 나라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